왜 당신은 여전히 가난한가? 나는 이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는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던졌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정도인가? 나는 왜 여전히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는가? 당신도 비슷하지 않은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버티며 일한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가족과의 시간까지 조금씩 깎아가며 버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성실한데 통장은 늘 비어있고 마음은 늘 불안하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은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해가 뜨면 논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다시 마당에서 일을 도왔다. 손바닥에는 늘 굳은 살이 배어 있었고 그 굳은 살이 사라질 즈음엔 또 새로운 상처가 생겼다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남는 것은 하나였다. 빚. 언제나 조금씩 모자라고 언제나 조금씩 밀리는 삶. 그는 그때 깨달았다. 노동에는 두 종류가 있다. 몸으로 하는 노동, 그리고 머리로 하는 노동. 몸으로만 일하면 하루가 간다. 머리로 일하면 인생이 바뀐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 생각이 돈을 만든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잘 될 거라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성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 세상은 방향을 아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을. 가난한 농가의 소년이던 그는 어느 날 논두렁에 앉아 이런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일하는데 왜 우리 집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때부터 그는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 일은 왜 존재하는가? 이 일을 10번 반복하면 무엇이 남는가? 그리고 이 일은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묶는가? 당신은 하루에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던져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그냥 한다. 오늘 해야 할 작업, 이번 달에 끝내야 할 프로젝트, 이번 주에 처리해야 할 서류, 그 일들의 의미는 묻지 않는다. 이 일이 내게 무엇을 남길지, 이 일을 계속했을 때 5년 뒤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볼 여유를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병철은 달랐다. 남들이 땀을 흘리며 손을 움직일 때 그는 조용히 표정을 굳히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단순히 오늘을 버티기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일을 설계하는 일인가? 가난한 사람은 오늘을 채우기 위해 일한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내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인생의 격차가 된다. 그는 젊은 시절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에서 묵묵히 남아있는 직원들 칭찬받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러나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들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다. 직함은 조금 바뀌었을지 몰라도 통장의 숫자와 가족의 표정과 그들의 건강과 마음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노력은 언제나 옳지 않다. 방향 없는 노력은 스스로를 서서히 파괴하는 독이다. 성실은 소중한 미덕이지만 생각 없는 성실은 가난을 계속 유지시키는 습관일 뿐이다.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자랑한다. 몇 시간 야근했는지, 몇 날 며칠을 쉬지 않았는지, 얼마나 버텼는지를 말한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일했는지를 묻는다. 오늘의 이 한 시간이 내 인생을 앞으로 밀어주는가? 아니면 그저 제자리에서 나를 소모시키는가? 이병철은 스스로에게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금 몸으로 일하고 있는가? 머리로 일하고 있는가? 몸으로 일하면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인다. 땀 흘리고 나면 피로가 찾아오고 피로가 오면 마치 열심히 산 것 같은 착각이 따라온다. 그러나 머리로 일하는 시간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 혼자 앉아 조용히 생각하고 기록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은 주변에서 볼 때 게을러 보이기 쉽다. 그래서 대다수는 보이는 노동만 선택한다. 그게 더 편하고 덜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보이지 않는 생각의 시간이 결국 보이는 불을 만든다는 사실을.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라. 아침에 눈을 뜨고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습관처럼 출근을 준비하고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따라가고 집에 돌아와서는 지친 몸을 소파에 던진 채 그냥 하루가 끝나버린다.
그 하루 속에 당신의 인생을 바꿀 10분의 생각도 30분의 점검도 한 줄의 질문도 없었다면 그것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하루다.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0년이 되면 당신은 언젠가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여전히 가난할까? 그 질문은 당신이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며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 이병철은 말한다. 돈은 손에서 나오지 않는다. 돈은 머리에서 나온다. 몸으로 일하면 오늘의 급여를 얻을 뿐이지만 머리로 일하면 내일의 가치를 만든다. 성실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시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보다 덜 움직이지만 더 깊이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간다. 당신이 진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제는 질문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더 오래 버틸까가 아니라 어떻게 더 깊이 생각할까로, 어떻게 더 많이 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더 바르게 일할까로. 이제 그는 다음과 같은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꺼낸다. 왜 어떤 노력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고 어떤 노력은 당신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그 노력의 숨은 법칙을 다음에서 이야기하겠다. 노력은 언제나 옳지 않다. 방향 없는 노력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이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바치도록 일하는데도 늘 제자리일까?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년 안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까?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다. 기회도 아니다. 운도 아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노력의 방향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밤을 새워 일하는 사람을 숱하게 보았다.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출근의 막차가 끊긴 뒤에야 집으로 향하는 직원들. 그들의 손에는 늘 피로가 묻어 있었고 눈빛에는 책임감과 갈증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칭찬을 듣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버티기 위해, 주저앉지 않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1년이 지나도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3년이 지나도 그들의 위치는 거의 그대로였다. 5년이 지나도 통장은 늘 비어 있었고 마음은 늘 불안했고 미래는 늘 희미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가? 그때 나는 뼈처럼 단단한 진실을 배웠다. 노력은 언제나 옳지 않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노력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파괴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세상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 세상은 정확한 방향을 아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열심히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르게 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나는 회사 안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의 사람을 본 적이 있다. 늘 바쁘고 늘 분주하며 늘 뭔가를 해내고 있는데 정작 인생은 조금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하루 종일 손을 움직인다. 그러나 머리는 단 한 번도 미래를 향해 움직이지 않는다. 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일의 구조를 보지 않고 일이 만들어낼 가치를 읽지 못한 채 그저 하루를 채우기 위해 쏟아지는 일에 몸을 맡긴다. 그 하루가 모여 결국 10년이 된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깨닫는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그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이병철은 말한다. 같은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의 노예가 된다. 몸은 단단해졌을지 몰라도 생각은 단 한 걸음도 성장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돌고 도는 삶. 마치 스스로를 묶어두는 족쇄처럼. 그러나 방향을 찾은 노력은 그 모든 족쇄를 부순다. 방향 있는 노력은 같은 1시간을 써도 10배의 결과를 만든다. 그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늘 바쁘지만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은 손에서 나오지 않는다. 돈은 머리에서 나온다.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은 일의 양을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오늘보다 더 오래, 오늘보다 더 많이, 오늘보다 더 빠르게 하지만 부자의 공통점은 일의 깊이를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 일은 내게 무엇을 남기는가? 이 일은 내 내일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 일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그는 말한다. 하루 종일 손을 움직여도 머리가 멈춰 있다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반복이다. 그리고 반복은 결국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나는 수많은 직원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을 버티기 위해 노력하고 부자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가난한 사람은 얼마를 벌까를 고민하고 부자는 무엇을 만들까를 고민한다. 이 질문의 차이가 5년 후의 인생을 가르고 10년 후의 부를 가르고 평생의 운명을 가른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노력하고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다. 그러나 성실만으로는 부치를 만들 수 없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성실은 방향을 만들지 못한다. 생각이 방향을 만든다. 이병철은 매일 새벽 홀로 사무실 불을 켜고 앉았다. 그는 손으로 일하지 않았다. 대신 단 1시간 동안 생각으로 방향을 다듬었다. 그 1시간이 그의 회사를 움직였고 그의 운명을 바꿨다. 그는 깨달았다. 많이 일함으로 지키는 것보다 바르게 일하는 것이 100배는 강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그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한다. 당신의 노력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그 노력이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가? 아니면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는가? 방향이 없는 노력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지치게 한다. 그러나 방향이 있는 노력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살린다. 이제 그는 다음 질문을 꺼낸다. 노예가 아니라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방법,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다음에서 이야기하겠다.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만이 앞으로 간다. 손으로 일하는 순간 회사는 멈추고 있었다. 이병철은 젊은 시절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 착각은 많은 사람이 지금도 빠져있는 함정이기도 하다. 이를 내가 직접 하면 회사도 더 빨리 성장할 것이라고. 내가 손수 챙기고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처리해야만 정확하고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했다. 서류도 직접 쓰고 거래처도 직접 만나고 물건도 직접 나르고 인부가 없으면 혼자 마차를 끌고 하루의 절반을 이동과 노동에 쏟아부었다. 겉으로 보기엔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경영자였다. 언제나 먼저 움직이고 언제나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아주 조용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움직일수록 회사는 멈추고 있었다. 그는 온몸으로 일에 뛰어들고 있었지만 회사는 그가 멈추는 순간 함께 멈춰버리는 구조였다. 그의 손이 움직이는 만큼 회사는 확장되지 않고 그의 시간이 사라지는 만큼 회사도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질문했다. 이 일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가? 이 일은 내가 사라져도 굴러가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과 회사의 운명을 뒤바꿨다. 그는 깨달았다. 노동은 사라져야 한다. 그 대신 가치와 구조가 남아야 한다. 세상은 손이 아닌 머리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직접 손을 대면 정확해 보이지만 그 순간 회사는 내게 종속된다. 시스템이 대신하면 회사는 나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의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주어진 일을 대신하고 부자는 일이 흘러가는 길을 설계한다. 이병철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직접 움직이는 일을 하나씩 없애기 시작했다. 처음엔 두려웠다. 혹시 실수가 생기면 어떡할까? 혹시 품질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혹시 직원이 책임을 회피하면 어떡할까? 그러나 그는 결심했다. 내가 손을 떼지 않으면 회사는 절대 잘하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사장이 직접 모든 일을 하는 회사는 사장이 멈추는 순간 회사도 멈춘다. 그런 회사는 절대 커질 수 없다. 시스템은 사람이 잠들어도 움직인다. 시스템은 사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도 성장을 누적한다. 그는 그래서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지시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보는 사람을 원한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은 이를 넘어 구조를 보지만 지시만 따르는 사람은 구조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병철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3가지 기준을 세웠다. 첫째, 나 없이도 돌아갈 것. 둘째, 사람이 바뀌어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 셋째,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쌓일 것. 그는 모든 업무에서 이 3가지 질문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그의 손이 아닌 그의 머리와 철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생긴 회사는 한 사람의 능력에 흔들리지 않는다. 위기가 와도 흔들림이 적고 기회가 오면 확장이 빠르다. 그는 말한다. 사람은 지치지만 시스템은 지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만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무너질 수 있지만 시스템은 축적된다. 이 철학은 삼성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 많은 경영자가 묻는다. 왜 회장님은 현장보다 생각과 구조에 더 많은 시간을 쓰십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한다. 현장에서 일하면 오늘이 바뀌지만 구조를 만들면 미래가 바뀐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난한 사람은 생계를 위해 일하고 부자는 구조를 위해 일한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 할 일을 찾고 부자는 내일 굴러갈 시스템을 만든다. 당신의 일은 지금 당신이 사라졌을 때 멈추는가? 아니면 계속 움직이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의 규모를 결정한다. 이제 그는 또 다른 진실을 꺼낸다.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자본이 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그 시간의 법칙을 모르면 평생 일해도 평생 가난하게 산다. 그 이야기의 문을 다음에서 연다. 시간은 돈이 아니라 생각을 위한 자본이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모하고 부자는 시간을 투자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시간은 금이라고. 그러나 이병철은 전혀 다르게 말했다. 시간은 금이 아니다. 시간은 생각을 위한 자본이다. 금은 쓰면 줄어들지만 생각은 쓰면 깊어진다. 금은 오래 두면 녹슬지만 생각은 오래 다듬을수록 강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다루는 방식을 잘못 배운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일로 채우고 부자는 시간을 생각으로 채운다. 두 사람 모두 같은 24시간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하루를 견디고 다른 사람은 하루를 설계한다. 이 차이가 목숨처럼 소중한 10년 뒤 인생을 갈라놓는다. 그는 젊은 시절 늘 새벽 같은 시간에 사무실 불을 켰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이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신다고,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나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일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생각하러 온 것이다. 많은 사람은 손을 움직여야 일이라고 믿는다. 몸이 바쁘면 생산적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 바쁨 속엔 미래가 없다. 그저 오늘을 버티기 위한 움직임일 뿐. 그 움직임 속에는 방향도 축적도 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생각의 방향을 바로 쓰면 그 1시간이 나머지 10시간을 구해준다. 그는 이 1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여겼다. 이 시간 동안 그는 묻는다. 오늘 할 일 중 진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쓰는 시간 중 미래를 만드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 시간을 쓰고 난 뒤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 일이겠네. 질문 하나하나가 그의 회사를 움직이는 엔진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의 1시간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시간은 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책상에 앉아 조용히 고민하는 모습은 버려진 시간처럼 보인다. 일을 안 하는 시간처럼 보인다. 주변에서 오해받기 쉽다. 심지어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붙잡기 시작한다. 메일 한 통 더 보내고 메신저 답장 한 번 더 하고 불필요한 회의라도 참여하며 자기 자신을 안심시킨다. 나 바쁘다. 나 열심히 한다. 나 적어도 가만히 있진 않는다. 그러나 이 바쁨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사라진다. 방향 판단 통찰. 그리고 결국 시간은 그렇게 소모되어 버린다. 그는 말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쪼개지만 부자는 시간을 집중시킨다. 시간을 쪼개면 생각도 쪼개지고 인생도 쪼개진다. 하지만 시간을 집중시키면 생각이 깊어지고 인생이 단단해진다. 그는 매일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썼다.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움직였다. 가난한 사람은 움직이고 나서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부자는 생각한 뒤 움직일 가치가 있을 때만 움직인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은 10번 움직여 겨우 하나를 얻지만 부자는 한 번 움직여도 10개의 결과를 얻는다. 이 차이가 10년 뒤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시간의 이자를 아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돈에도 이자가 붙듯 시간에도 이자가 붙는다. 오늘의 1시간 판단이 내일의 10시간을 절약해주고 올해의 한 번 선택이 10년의 성장을 가져온다. 가난한 사람은 즉시의 보상을 원한다. 조금이라도 빨리 당장이라도 눈앞의 결과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의 이익을 계산한다. 오늘의 작은 이익보다 내일의 큰 구조를 선택한다. 그는 말한다. 한 번의 몰입이 100번의 반복보다 강하다. 이병철은 하루를 쪼개지 않았다. 하루를 설계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한 걸음 앞서 있었다. 시간은 돈이 아니다. 시간은 방향이다. 시간은 자본이다. 시간은 구조다. 그리고 시간은 결국 당신의 인생을 드러낸다. 당신은 지금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제 그는 또 다른 진실을 꺼낸다. 사람을 가르는 것은 능력도 노력도 아니다. 선택이다. 시간을 다루는 사람은 결국 선택을 다루게 된다. 그 선택의 법칙을 다음에서 이야기한다. 부자는 더 많이 일하지 않고 다르게 선택한다. 선택의 질이 인생의 격차를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나는 누구보다 성실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이 질문은 아프지만 진실을 품고 있다. 세상은 노력에 보상하지 않는다. 세상은 선택에 보상한다. 같은 10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빚만 남는다. 그 차이는 운도 능력도 아니다. 그 차이는 선택의 질이다. 이병철은 젊은 시절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섰다. 그때마다 그는 눈앞의 이익보다 10년 뒤의 구조를 택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빠르게 벌기 위해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오래 버티기 위해 선택했다. 속도는 누구나 낼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은 선택한 사람만 가질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의 선택은 언제나 즉시의 보상을 향한다. 지금 조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한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묻는다. 지금 벌리는가가 아니라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오늘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 이 구조가 쌓이면 회사가 되고 이 회사가 쌓이면 부가 된다. 그는 늘 조용히 계산했다. 이 한 시간이 내 일을 바꾸는가?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꾸는가? 이 결정이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그 질문 하나하나가 그의 미래를 다져놓았다.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없었다고 말한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회는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들이 뛰어들 때 그는 멈춰 생각했다. 남들이 멈출 때 그는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는 말했다. 나는 덜 벌기 위해 멈춘 적이 없다. 나는 덜 잃기 위해 멈췄다. 사람들은 더 벌기 위해 속도를 높이지만 정작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잃지 않기 위해 선택을 다듬는다. 사업 초창기 역경과 위기 속에서 모두가 달리라고 외쳤다. 회장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늦기 전에 빨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대부분 시장의 노예가 되었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시장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선택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 돈은 속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돈은 방향을 따라간다. 빠른 사람은 지금을 얻지만 바른 사람은 내일을 얻는다. 그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선택은 하루를 바꾸지만 올바른 선택은 인생을 바꾼다. 내 선택 하나가 내 회사를 만들고 내 회사를 지키고 내 회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숫자보다 원칙을 따랐다. 속도보다 방향을 택했다. 욕심보다 생존을 선택했다. 그는 말했다. 돈은 잠시의 유혹에 흔들리지만 원칙은 평생을 지킨다. 가난한 사람은 돈 때문에 원칙을 버리지만 부자는 원칙 때문에 돈이 따라온다. 이 차이가 1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 당신의 지난 5년을 떠올려 보라. 달라진 것이 없다면 당신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선택의 결과를 살고 있다. 당신의 지금은 과거의 선택이 만든 것이고 당신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이 만들 것이다. 선택은 운명을 바꾼다. 그러나 그 선택을 결정짓는 힘이 있다. 그 힘이 없다면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고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고 눈앞의 이익에 무너진다. 그 힘의 이름은 신뢰다. 그는 말했다. 돈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신뢰의 시험지다. 그 다음 이야기는 신뢰의 힘이 어떻게 부를 움직이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실이다. 돈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신뢰의 시험지다. 신뢰를 잃으면 돈은 반드시 떠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돈이 있어야 신뢰가 생긴다고. 그러나 이병철은 정반대로 말했다. 돈은 신뢰를 따라온다. 그러나 신뢰는 결코 돈을 따라오지 않는다. 이 말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가 온몸으로 얻어낸 결론이었다. 그는 사업을 하며 수십 번의 혼란을 겪었다. 환율이 폭등하고 공장이 불타고 협력업체가 등을 돌리고
직원들이 불안해 흔들리던 시기, 그때마다 그는 단 하나를 붙잡았다. 사람은 다시 세울 수 없다. 무너진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무너진 신뢰는 평생 돌아오지 않는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당위 이익보다 신뢰의 속도를 택했다. 거래 하나를 놓치더라도 사람 하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돈은 떠나도 다시 온다. 그러나 사람은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사업의 본질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그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회사는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버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직원들에게 향한 믿음, 고객에게 향한 믿음, 협력업체와 맺은 믿음. 이 모든 믿음이 쌓여 기업의 명성이 되고 그 명성이 곧 돈보다 강한 자본이 된다. 가난한 사람은 관계를 거래로 본다. 당장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하고 도움이 끊기면 돌아선다. 이익이 끝나면 인연도 끝난다. 그러나 부자는 관계를 시간으로 본다.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 않아도 신뢰가 자라면 언젠가 반드시 큰 의미가 된다. 돈보다 오래가는 가치를 남긴다. 이병철은 직원의 이름을 외우고 협력업체 대표의 표정을 살피고 청소부의 손마저 기억했다. 그의 관심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한 번은 한 직원이 작은 실수로 큰 손해를 냈다. 모두가 그를 해고하라고 말했다. 회사의 비용을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결정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그 직원을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일은 회사가 손해를 봤지만 당신은 이번 일로 사람을 얻었다. 그것이 더 큰 자산이다. 그 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남았고 그 후 회사의 가장 충직한 인재가 되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신뢰, 그 신뢰가 삼성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움직이면 행동하지만 부자는 신뢰가 흔들리면 행동한다. 가난한 사람은 거래를 만들고 부자는 관계를 만든다. 거래는 하루를 남기지만 관계는 평생을 남긴다. 그리고 이 단순한 차이가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힘이 된다. 사업이 커질수록 그는 더 확신했다. 돈은 숫자일 뿐이지만 신뢰는 이름이 된다. 그리고 이름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말했다. 회장님은 운이 좋았다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그러나 그는 말했다.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지 않았을 뿐이다. 신뢰는 느리게 쌓이지만 무너지기는 한순간이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신용을 가볍게 쓰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을 쫓지 않는다. 사람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원칙을 지킨다. 그러면 돈은 그 사람을 따라온다. 그러나 신뢰가 아무리 단단해도 이것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 부자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다루는 능력이다. 두려움을 피하면 인생은 멈추고 두려움을 넘으면 인생은 열린다. 이병철이 말하는 두려움의 진짜 의미, 그 비밀을 다음에서 이야기한다. 두려움을 다루는 능력이 불을 가른다. 모든 성공은 공포를 넘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세상 모든 사람은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돈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시장이 흔들리면 움츠러들고 사람들이 떠나면 자신도 흔들린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부자를 가난한 사람과 갈라놓는 힘이 있다. 지능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운도 아니다. 그 차이는 두려움을 다루는 능력이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움츠러든다. 소비를 멈추고 투자를 멈추고 움직임을 멈춘다. 그러나 부자는 그때 움직인다. 혼란 속에서 기회를 보고 두려움 속에서 방향을 찾는다. 이병철은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던 시절에도 가장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모두가 공장을 접고 투자를 줄이던 때 그는 새로운 공장을 세웠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 시국에 투자를 하다니 미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웃으며 말했다. 두려움이 클수록 시장의 문은 더 넓게 열린다. 사람들이 도망칠 때 그 자리는 비어있고 그 빈자리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진짜 부자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두려움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두려움을 직시한다. 두려움을 관찰한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용한다. 그는 말했다. 두려움은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다. 성장의 신호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피한다. 그러나 부자는 묻는다. 이 두려움은 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공포 속에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가?
사람들은 성공한 기업을 보며 그저 용감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용기의 뿌리는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을 넘은 자리에서 성공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병철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성공은 공포를 넘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는 두려움을 신호로 삼았다.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그는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읽었다. 사람들이 주저할 때 그는 그 주저함이 새로운 질서의 시작임을 보았다. 1960년대 경제 혼란이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거리엔 긴장과 불안만 가득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혼란은 정리의 시간이다. 무너지는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 태어나는 징조다. 그는 두려움을 경고가 아니라 기회의 종소리로 들었다. 남들이 후퇴할 때 그는 자리부터 잡았다. 남들이 포기할 때 그는 시작했다. 단 한 번의 용기가 수십 년의 불을 만든 것이다.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같은 자리에서 맴돌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만든다. 그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두려움을 데리고 가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는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위기에 흔들리는 사람은 두려움을 적으로 보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연료로 삼는다. 불안은 방향을 묻게 하고 위기는 관찰을 깊게 하며 공포는 결정을 선명하게 만든다. 두려움을 통해 사람은 성장하고 회사는 단단해지고 부는 쌓인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아무리 용기 있어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그 용기의 크기가 달라진다. 두려움을 넘는 길에서는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 된다. 이제 그는 인간관계의 법칙을 꺼내 든다. 가난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소비하고 부자는 인간관계를 투자한다. 그 차이가 1대2 어떻게 인생을 갈라놓는지 다음에서 이야기한다. 가난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소비하고 부자는 인간관계를 투자한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크기는 극명하게 달라진다. 이병철은 평생을 경영하며 수천 명의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가난한 사람은 관계를 소비하고 부자는 관계를 투자한다. 가난한 사람의 관계는 얇다. 당장 도움을 주면 가까이 하고 도움이 끊기면 멀어진다. 이익이 끊기면 인연도 끊긴다. 그들에게 사람은 하루짜리 거래이고 잘 쓰다가 버릴 수 있는 도구다. 그러나 부자의 관계는 다르다. 부자는 사람을 시간으로 본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이익이 없어도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 반드시 큰 기회가 된다. 신뢰는 이자가 붙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는 복리로 자란다. 이병철은 직원 한 명의 이름과 협력업체 대표들의 표정, 심지어 청소부의 손마저 기억하려 했다. 그에게 사람은 회사의 부품이 아니라 회사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직원이 실수로 회사에 꽤 큰 손해를 끼쳤다. 모두가 말했다. 해고해야 한다고,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고. 그러나 그는 그 직원을 조용히 불러 말했다. 이번 일은 회사가 손해를 봤지만 당신은 이번 일로 사람을 얻었다. 그것이 더 큰 자산이다. 그 직원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평생을 바칠 충성의 서약이 되었다. 그 직원은 이후 누구보다 헌신적인 인재가 되었다. 신뢰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돈으로는 얻을 수 없고 조건으로는 묶을 수 없으며 오직 마음으로만 쌓인다.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는 것이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다. 그는 늘 말했다. 회사는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다. 사람의 믿음을 버는 조직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고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가난한 사람은 말한다. 나는 운이 없었다고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운은 사람이 가져오는 것이다. 기회는 인연이 열어주는 것이다. 관계를 소비하는 사람은 평생 운을 기다리지만 관계를 투자하는 사람은 스스로 운이 들어올 길을 만든다. 이병철은 사람을 고를 때 항상 한 가지를 보았다. 질문하는 사람인지 지시만 따르는 사람인지. 지시를 따르는 사람은 오늘의 일을 처리하지만 질문하는 사람은 내일의 회사를 만든다.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 문제를 다르게 보는 사람, 눈앞의 이익보다 가치와 원칙을 우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회사는 비로소 성장한다. 그는 사람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았다. 비용은 쓰면 줄어들지만 자산은 쓰면 자란다. 가난한 사람은 사람을 비용으로 이해하고 부자는 사람을 평생의 자본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 차이가 위기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위기 앞에서 사람을 잃지 않은 기업은 살아남았고 사람을 잃은 기업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너졌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다시 세울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다. 경영 전체를 지탱하는 철학이었다.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신뢰는 이름이 된다. 그리고 이름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평생 동안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설계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 그 사람이 회사를 남기고 그 회사가 역사를 남긴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와 신뢰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전장이 있다. 그 전장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이다.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싸우는 것. 그 싸움이야말로 운명을 바꿔놓는 진짜 전쟁이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간다. 가장 큰 싸움은 경쟁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의 싸움이다. 사람들은 늘 바깥을 본다. 경쟁사, 동료, 시장의 불공정 환경의 탓. 그러나 이병철은 아주 일찍 깨달았다. 진짜 싸움은 밖에 있지 않다. 진짜 싸움은 내 안에 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나를 넘어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남과 싸우지 않았다. 나태와 싸웠고 두려움과 싸웠고 변명과 싸웠다.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성실해도 결국 인생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남의 성공을 보며 질투하거나 비교하거나 혹은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질투보다 관찰을 하고 비교보다 분석을 하고 핑계보다 선택을 한다. 가난한 사람은 남의 인생을 기준으로 삼는다. 저 사람은 왜 저만큼 벌었을까? 나는 왜 저만큼 못 올랐을까? 왜 나는 늘 뒤처질까? 그러나 그 비교 속에는 방향도 성장도 없다. 남의 기준을 따라 사는 순간 자신의 중심은 무너지고 자신의 인생을 잃는다. 비교는 시야를 좁히고 분석은 시야를 넓힌다. 부자는 남의 성공을 보며 묻는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원칙을 지켰기에 저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그 원리를 발견하면 남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보다 더 큰 길을 만들 수 있다. 이병철은 현대나 다른 경쟁사를 적으로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삼성, 어제의 나그는 매일 새벽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너는 어제보다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는가? 이 질문은 그의 회사를 움직이는 엔진이었고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중심축이었다. 어제보다 한 줄 더 기록하고 어제보다 한 번 더 질문하고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 작은 차이가 10년 뒤 엄청난 격차가 되었다. 그는 말했다. 진짜 부는 남보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는 것이다. 남을 기준으로 삼으면 평생 뒤쫓는 인생이 되고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평생 성장하는 인생이 된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는 평생 동안 두려움에 굴복하려는 자신과 싸웠다.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과 싸웠다. 원칙을 저버리고 싶은 순간에 자신과 싸웠다. 그 싸움에서 한 번도 완벽했던 적은 없었지만 단 한 번도 도망친 적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세상은 늘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싸움이 있다. 그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진짜 부의 주인이 된다. 한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적이 있었다. 사람은 떠나고 돈은 사라지고 기반은 흔들렸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세상이 아니라 포기하려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떤 사람도 그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가난한 사람은 운이 나빴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자는 내가 부족했다고 말한다. 이 단순한 태도의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 가장 큰 경계선이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진실을 말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행운이 와도 붙잡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행운이 머무를 수 있는 구조도 만들지 못한다.
운은 우연이 아니다. 운은 구조다. 어떤 구조 안에서 사람의 마음과 선택과 시간이 쌓일 때 운은 찾아오고 머무른다. 그 구조를 만드는 법.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마지막 문이다. 그 문을 여는 이야기를 다음에서 말한다. 운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가치를 남기는 사람에게 운은 머문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운이 좋았다. 좋은 기회를 잡았다. 시대가 도왔다. 그러나 이병철은 단호히 말했다. 운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기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축적이 있다. 습관의 구조, 사고의 구조, 원칙의 구조, 관계의 구조. 이 구조가 단단할수록 운은 흘러 들어와 머물고 구조가 약할수록 운은 스쳐 지나가 버린다. 가난한 사람은 말한다. 나는 기회를 만나지 못했다. 나는 운이 나빴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회를 담을 그릇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사업을 하며 언제나 구조를 먼저 세웠다. 사람의 재능보다, 시장의 변화보다, 자본의 힘보다 그가 먼저 본 것은 흐름이 머물 자리였다. 왜냐하면 재능은 끝나고 시장도 변하지만 구조는 잠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다. 운은 준비된 구조를 택한다. 새로운 산업이 태어날 때 사람들은 그가 예언자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웃었다. 나는 미래를 마친 것이 아니다. 미래가 오기 전에 준비했을 뿐이다.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운은 문을 연다. 그러나 이 준비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루 한 줄씩 쌓이고 작은 원칙으로 쌓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쌓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된 그의 결과만 보고 그 과정의 축적을 보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은 얼마를 벌었는가에 집착하지만 부자는 묻는다. 무엇을 남겼는가?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가치는 이름이 된다. 그리고 이름은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는 말했다. 나는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가치를 남겼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의 평생을 관통한 철학이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할 때 단 한 번도 이렇게 묻지 않았다.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그 대신 이 사업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 구조는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이 회사를 키웠고 삼성을 세계로 이끌었다. 이익만 쫓는 사람은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지만 가치를 만드는 사람은 시장을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싸게 판다. 시간을 팔고 몸을 팔고 오늘을 팔아버린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을 가치로 판다. 신뢰를 팔고 철학을 팔고 원칙을 판다.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가격을 부른다. 부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싸지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싸진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 자신을 팔지 말고 너의 철학을 팔아라. 그 철학이 곧 너의 부가 된다. 그리고 이 철학은 비교와 시기에서 벗어나 어제의 나를 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많은 사람은 말한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왜 여전히 가난할까?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다. 열심히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질이다. 세상은 노력의 양에 보상하지 않는다. 세상은 생각의 깊이에 보상한다. 가난은 게으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생각 없는 근면에서 시작된다. 부자는 일하기 전에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생각하기 전에 일한다. 그 단순한 순서의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도망가지 않는다. 다만 바르게 일하는 사람에게 천천히 모일 뿐이다. 그 발음의 기준은 남을 속이지 않는 마음, 원칙을 지키는 자세, 그리고 장기적인 눈이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그는 평생 수많은 유혹을 보았다. 눈앞의 이익, 빠른 성장, 거짓된 약속들. 그러나 그는 늘 멈춰서 물었다. 이 일이 내 철학과 맞는가? 이 선택이 내 구조를 무너뜨리지는 않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를 살렸고 삼성을 세웠다. 이제 그는 말한다. 열심히 일하지 말고 바르게 일하라. 가난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그 길을 찾은 사람만이 끝내 부자가 되고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불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이로써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이유에 대한 마지막 진실이 드러난다.